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루원시티 대성 베릴 더 센트로라는 단지입니다. 이 단지에 무순위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세 차익이 꽤나 커서 바로 분석해 봤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 그리고 입주 시기는 23년 4월이고요. 세대수는 1059세대. 꽤 규모가 있죠. 그 중에 9세대. 34평이 5세대. 63평이 4세대. 아마 34평에 많이 몰리겠죠. 분양가는 34평이 4억 초중반, 63평은 8억 초중반이네요. 청약 접수일은 2월 29일 목요일이고요. 필요 자금은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 LTV가 70%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입주한 지 3년이 됐으니 KB 시세가 벌써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KB 시세 기준 요 70%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34평은 4천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63평은 2억 중반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층이 낮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 돈 한 푼이 안 듭니다. 요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시세 차익은 약 2억 정도 나옵니다. 와, 너무 좋죠.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여기는 인천 사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무주택자면 모두가 청약 가능합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인천이 아닌 수도권도 된다는 거. 자, 청약 통장도 필요 없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볼게요. 청약 정보 한번 보고요. 그리고 배치도 평면도 보고 자금 계획, 실거주랑 전세 나눠서 살펴볼 거고요. 시세 차익과 입지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 순서대로 제가 한번 나눠놨으니 보고 싶은 곳 위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청약 정보를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자격 요건. 모집 공고에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모두 됩니다. 세대 주도 된다는 말이고요. 세대 원도 된다는 말이에요. 전매 제한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전세를 주고 2년 후에 팔아도 돼요. 그래도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보시면 접수일은 2월 19일, 계약 체결일은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이때 계약금 10%가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보시면 청약통장 당연히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공급 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공급 대상을 볼게요. 보시면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고요. 지상 49층까지 있습니다. 6개 동이나 되고 이 중에 9세대. 입주 시기는 6월에 들어갑니다. 보시면 84 타입만 5세대, 159 타입, 즉 63평이 4세대가 나왔어요. 84 타입을 보시면 여기 요렇게 세 가구는 저층 1층이 필로티 세대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층입니다. 그리고 204동 여기 같은 경우는 44층입니다. 그리고 203동은 12층 나쁘지 않죠. 그래서 요 세대 위주로 보시고요. 자, 1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모두 탑층입니다. 왜냐? 159 타입은 모두 복층이에요. 이따 뒤에 설명드릴 거지만 복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모두 탑층에만 위치한 세대들입니다. 다음으로 총 소요 비용을 보겠습니다. 자, 분양가를 가져왔어요. 보시면 요렇게 여기가 저층이죠. 저층은 4억 초반입니다. 그런데 중층은 4억 3천, 고층은 4억 5천. 자, 저층과 고층이 약 4천만 원 정도 갭이 있죠. 1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모두 탑층이기 때문에 8억 초중반 정도 나옵니다. 탑층에서도 제일 비싼 게 8억 3,400이고요. 제일 싼 게 8억 2천 정도네요. 약 1,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발코니 확장 비용은 이렇게 되고요. 옵션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옵션은 대부분 비슷한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총 합계를 분양가, 발코니, 옵션 요거 세 개를 합하면 요렇게 됩니다. 총 합계 금액이 84 타입 저층은 4억 3,500 정도, 그리고 84 타입 중층은 4억 5,800, 84 타입 고층은 4억 8천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63평은 8억 중반에서 8억 중후반까지. 그래서 이 금액을 계약하는 4월 3일 날 10%요 정도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4 타입은 4,500 정도가 당장 필요하고요. 63평은 8,700에서 8,500 정도가 당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5월 3일 이내에 중도금 20%를 내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중도금 연체가 웬만하면 가능해요. 모집 공고에도 보통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모집 공고를 자세히 봤는데도 이 중도금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지금은 연휴 기간이라 분양사무소에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해봤는데 통상적으로는 중도금 연체가 가능해요. 하지만 요건 정확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겠죠. 연체가 된다면 요 잔금 때 계약금을 제외한 요 중도금과 잔금을 같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중도금을 연체하면 요 한 달간의 연체 이자를 물게 되겠죠. 자, 5월 3일이 중도금 납부일인데 잔금은 6월 3일이니까요. 그래서 한 달간의 연체 이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잔금 때 계약금 10%를 제외한 90%의 금액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옵션을 84A 타입 위주로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옵션이 다 똑같아요. 쿡탑, 중문, 엔지니어드 스톤, 벽 엔지니어드 스톤, 사각 싱크볼,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그래서 84A 타입뿐만이 아니라 B 타입, 제가 갖고 오지 않은 159 타입도 모두 똑같다는 점. 하지만 평형 대비 옵션 금액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요 점은 유념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공급할 때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요렇게 간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도금이 연체가 가능하다면 요 중도금은 잔금 때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순위 세대 요 표를 제가 만든 걸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 보라색으로 쳐놓은 게 63평,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34평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서 보셔야 될 건, 자, 고층을 보셔야 되죠. 고층 44층은 여기입니다. 204동 2호 라인이 고층이죠. 여기에요, 여기. 서양을 보겠죠. 그리고 나서 12층, 203동 12층 1호, 여기입니다. 여기가 또 12층이에요. 중층입니다. 나머지는 다 2층이라 여기, 그리고 여기도 또 2층 세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2층이라 뷰가 좋지 않겠죠. 그리고 요 보라색은 다 63평 탑층이기 때문에 자, 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배치도도 한번 보실게요. 34평 보시면 201동 2층, 필로티니까 제일 낮은 층이죠. 그리고 203동 2층과 12층, 204동 2층, 그리고 204동 44층, 여기. 자, 요렇게가 34평 배정이고요. 63평은 201동 탑층, 그리고 202동 탑층, 그리고 204동 탑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205동 탑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63평은 딱 보면 아시겠지만 복층입니다. 모두 복층이라는 거 유념하시고요. 직방의 3D뷰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뷰가 나오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좌측 먼저 볼게요. 204동 같은 경우엔 자, 33B를 보시죠. 204동 201호. 이 84B 타입은 타워형이라 양면 개방형 창입니다. 그러다 보니 뷰가 시원시원해요. 하지만 2층이라는 점. 그래도 앞에 이 고층 건물이 생각보다 좀 이격이 되어 있어서 2층임에도 불구하고 뷰는 잘 나옵니다.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204동 44층을 보시죠. 44층도 2호 라인입니다. 1호 라인, 2호 라인 붙어 있기 때문에 뷰는 같아요. 같은 남서향입니다. 그런데 44층에서 보다 보니 와, 정말 개방감이 끝내주죠. 여기는 판상형이다 보니 거실창이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204동 48층 3호 63평이죠. 여기도 바로 왼쪽에 44층 가보면 뷰가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 비슷하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복층 세대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205동 39층 1호. 여기 같은 경우도 63평이죠. 39층임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를 보시면 남동향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 단지 뷰. 그래서 아파트 동 뷰입니다. 그래서 높은 층에 비해서는 뷰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제 우측으로 가볼게요. 자, 201동 201호부터 보시죠. 자,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서향을 보고 단지 뷰가 나오겠죠? 아, 여기도 양면 개방형 창입니다. 84B 타입이라. 그런데 단지 뷰인 점은 좀 아쉽죠. 그리고 201동 38층 4호. 여기를 보시죠. 여기는 63평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바로 앞에 202동 1호 라인이 보이겠죠? 딱 봐도. 보시면 역시나 여기가 200동입니다. 배 가리는 거 제외하고는 요 좌측으로는 뻥뷰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동 44층 1호 63평입니다. 그런데 요 B타입은 84B타입과 같이 양면 개방형 창이 나와요. 그래서 뷰는 시원시원하네요. 재밌는 점은 자, 요 바로 앞전에 설명드렸던 여기 202동이 가렸죠. 그 가린 아파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요 가린 아파트의 뷰는 이렇게 뻥 뚫린 뷰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203동을 보시죠. 203동은 둘 다 1호 라인입니다. 먼저 203동 2층 1호 84B 타입이라 양면 개방형 창이 나오고요. 보시면 2층임에도 불구하고 뷰는 나쁘지 않죠. 앞에 가로막고 있는 뷰가 바로 앞에 타 단지 동이 있죠. 요거 제외하고는 그래도 뷰가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12층 1호. 자, 똑같습니다. 좌측에 아파트가 가로막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우측엔 뻥뷰가 조망이 가능하다는 거. 자, 남동향을 보네요. 자, 이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84A 타입 먼저 볼게요.
4베이 판상형입니다. 저희가 정말 선호하는 구조죠. 4베이 판상형 특징은 거실 필두로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향을 봐요. 그래서 거실이 남향이면 모든 방이 다 남향이 돼요. 그래서 창이 4개가 향이 같다 해서 4베이고요. 판상형의 특징은 자 요렇게 주방과 거실이 나란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 복도도 요렇게 가운데 끼게 되겠죠. 이 복도가 데드 스페이스가 아닙니다. 자, 타워형을 보시면 요 복도 공간이 사실 죽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판상형은 이 복도가 주방과 거실에 껴서 거실 공간이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주방 공간이 넓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점은 주방창과 거실창이 일직선상에 있어서 둘 다 창을 열어두면 맞통풍이 가능하여 환기에 정말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장점은 방 3개가 밑에 깔리다 보니 침실에 붙어있는 요 드레스룸이 정말 크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알파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4개라는 점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주방 팬트리도 있다는 점 정말 좋죠. 84 B타입을 한번 볼게요.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물론 4베이 판상형보다는 선호도가 좀 떨어져요. 하지만 양면 개방형 창이라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뷰가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타워형은 요 드레스룸이 작게 나오는데 방 하나가 딸린 것처럼 드레스룸이 정말 크게 나왔죠. 그리고 요 침실 앞에 요렇게 커다란 팬트리가 있어요. 거의 방 하나 크기입니다. 그래서 타워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납 공간도 많고 드레스룸도 넓어서 좋아 보입니다. 아마 여기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권 아파트라 발코니 삭제가 되지 않아서 같은 서울의 34평보다도 2~3평 정도가 크게 나오죠. 84A 타입은 단 하나 세대인데 44층이기 때문에 타입은 정말 좋아요. 층도 좋고 평면도도 좋고 다만 분양가가 높지만 경쟁률이 제일 높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84A 타입을 쓰시는 게 좋아요. 실거주용도 좋고 나중에 전세 빼기도 쉽고. 84B 타입은 다 좋은데 대부분이 2층이죠. 그래서 84B 타입을 썼는데 12층이 걸리면 그나마 낫지만 2층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밑에가 필로티층이라 제일 낮은 층에 속하기 때문에 아이 키우시는 분들에겐 정말 좋죠. 자, 그리고 63평을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159예요. 와, 정말 엄청납니다. A타입과 C타입은 자 똑같은 평면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는 복층이에요.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1층이 현관이 있습니다. 보시면 딱 봐도 4베이 판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베이 판상형인데 1층도 4베이, 2층도 4베이. 그래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A타입과 C타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아마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사시는 분들이면 정말 좋죠. 1층에는 자녀분들이 머물고요. 2층에는 부모님들이 머물러도 세대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정말 좋아 보입니다. 게다가 1층에도 욕실 2개, 2층에도 욕실 2개, 방이 무려 6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욕심나는 평면입니다. 그리고 159 B타입을 보면 위에 타입보다는 사실 선호도가 떨어져요. 왜냐, 63평임에도 방이 4개밖에 안 돼요. 하지만 159 B타입의 가장 큰 장점은 수납이 특화됐다는 점이에요. 보시면 1층에도 요 팬트리가 있고요. 드레스룸도 이렇게 넓고 게다가 현관 팬트리까지 있습니다. 물론 2층도 동일하고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 주방 팬트리가 니은자로 정말 크게 되어 있어요. 물론 2층도 되어 있어요. 주방도 2개라 여기 또한 사생활이 완전히 분리돼요. 그래서 대가족이 살기 정말 좋아 보여요. 분양가를 보시면 A타입과 C타입이 B타입보다 살짝 높아 보입니다. 선호도는 A타입과 C타입이 B보다는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필요 자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실거주할 때 위주로 봐볼게요. 자, 실거주할 때를 먼저 보면 총 소요 비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앞서 계산한 거죠. 보시면 여기는 입주한 지 만 3년이 되어서 벌써 실거래가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KB 시세도 형성 중입니다. KB 시세를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34평은 6억 3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 KB 시세를 6억 3천에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대형 평형인 63평은 KB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LTV 70%까지 나와요. 어차피 이 분양가인 8억 중후반대로 LTV 70을 곱해도 맥시멈 금액인 6억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형 평형은 대출이 6억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6억으로 계산을 했고요. 요 34평은 KB 시세 6억 3천에 LTV 70을 곱해서 4억 4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 4억 4천이 나오기 위한 연봉이죠. 부부 합산 맞벌이 기준
4억 4천이 나오려면 8,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요 기준은 만기 30년에 스트레스 DSR 적용하고요. 금리 5%로 했습니다. 그리고 6억이 나오기 위해서는 1억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 총 소요 비용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하면 자, 요렇게 나옵니다. 84A 타입은 3,780만 원 정도가 필요하네요. 그리고 84B 타입 중에 저층은 내 돈이 아예 필요 없어요. 왜냐? 총 소요 비용보다 대출 금액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약금 10%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요 12층 같은 경우엔 약 1,700만 원이 필요하고요. 대형 평형 63평 같은 경우엔 약 2억 중후반 금액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분양가가 6억 미만이었습니다. 34평은. 하지만 현재 거래되는 실거래나 아니면 KB 시세가 6억 초과하기 때문에 정책 대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로는 이용 불가능합니다. 꼭 알아주시길 바래요. 자, 전세 줄 때 필요 자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소요 비용 가져왔고요. 전세 시세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벌써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따끈따끈한 26년 2월 거래. 보시면 중층이 3억 7천에서 3억 7천5백 정도에 거래됐네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에 잡아야 될까요? 자, 저는 저층은 3억, 중층은 3억 3천 정도로 잡았습니다. 현재 시세보다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낮게 잡았냐면 627 대책의 일환으로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이 불가능해요. 즉, 이 분양 아파트 잔금을 전세입자 보증금으로 납부를 했을 시 전세입자는 대출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올 현금 가진 세입자를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전세가를 많이 낮춰야겠죠. 그래야 올 현금 세입자를 마주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총 소요비용에서 예상 전세 시세를 빼면 약 1억 중반 정도가 필요하네요. 저층은 1억 3천 정도, 중층은 1억 5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63평 같은 경우엔 입주한 지 3년이 되었어도 전세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61평을 한번 봤어요. 청라 엑슬루 타워 11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가 전세가 4억 정도에 지금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보수적으로 4억 5천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총 소요 비용에서 4억 5천을 제하면 약 4억 초반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는 좋은 게 실거주무가 없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를 이렇게 주고 한 바퀴 돌리고 2년 후에 매도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라 보유만 하셔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시세 차익을 보시죠. 총 소요 비용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분양가 말고 총 소요 비용 기준 얼마의 시세 차익이 있을까? 자, 여기 실거래가를 보시면 평균 6억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무슨 일로 나온 세대들 기준으로 보면 자, 저층 같은 경우에는 4억 3천인데 요 거래건보다는 좀 낮아지겠죠. 여기는 다 중층 이상이니까. 저층 같은 경우에는 1억 후반 정도 시세 차익이 나올 것 같고요. 자, 44층이나 12층 요런 중층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63평은 실거래가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인근 60평대를 보면 루원 이편한 세상 하늘채가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고 실거래가가 7억 8천이 찍혔어요. 루원시티 대성베릴 2차는 이 가격 기준 한 1억 5천 정도의 갭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9억 중반 정도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 소요비용 대비 약 1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한다. 확실히 같은 소요비용 대비 먹을 게 더 많은 거는 34평이 더 많습니다. 왜냐? 63평 같은 경우엔 수요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34평을 쓰시는 게 낫죠. 그 중에서도 84A 타입을 강추드립니다. 자, 이제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바로 인천시 지도입니다. 인천시는 강화군, 중구, 옹진군, 그리고 서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루원시티는 요 인천시 서구에 위치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정동에. 요 서구는 바로 검단신도시가 위치한 곳이죠. 여기서 위치한 가정동이 어디냐? 서구 내에서도 요 밑쪽에 위치합니다. 특히 계양구와 부평구를 경계에 있어요. 가정동이 보시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은 계양구, 요쪽은 부평구, 딱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지를 한번 볼 건데 지금 단지명인 루원시티. 루원시티의 명칭은 가정동의 의미를 재해석한 거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누각이 있는 정원을 뜻한다고 하고요. 영어로는 말 그대로 루원입니다.
이 루원은 인간 중심 도시, lively and useful을 뜻합니다. 그래서 딱 루원이 되었죠. 특히 여기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거의 다 입주가 완료되었어요. 루원시티의 단지를 보면 이렇게 구성되었죠. 세대수도 보시면 약 10,000세대나 됩니다. 정말 대형 단지죠. 그런데 대부분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요 공동 1구역과 공동 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은 다 2022년도와 2003년도에 입주되었죠. 건설사도 보시면 대우하나, SK, 대우. 요 우미건설과 요 DS종합건설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군 건설사들이 맡은 곳들이죠. 이어서 보시면 지하철은 가정역 인천 2호선에서 200m 거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제2순환고속도로가 있죠. 학군을 보시면 여기 봉수초가 있습니다. 길 하나만 건너면 돼요. 300m 거리.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도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요 루원시티 대성 베르일의 가장 큰 단점은 중학교가 멀다는 겁니다. 신현중 1.2km, 가현중 800m, 루원중 1.2km. 사실 도보로도 좀 애매한 거리예요. 그래서 중학교가 조금 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지하철이나 초등학교는 다 도보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 입주한 단지들이어서 기본적인 상권이나 인프라는 웬만하면 다 갖춰져 있다는 점.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무려 6년 전 분양가입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시세 차익이 1억 후반이에요. 약 2억 가까이 되죠. 그리고 수도권에 사시는 무주택자 분들이면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래서 꼭 쓰셔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를 제가 분류해 봤는데, 당장 필요한 금액이 적습니다. 특히 34평 저층 같은 경우엔 주담대가 필요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 돈 영원히 필요해요. 그래서 연봉만 받쳐준다면 내 돈 당장 영원. 너무 좋죠. 게다가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라 실거주를 안 해도 돼요. 전세 한 바퀴만 돌고 매도를 해도 양도세 비과세라는 점. 게다가 무순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도 필요 없어요. 가점이 낮으셨던 분들, 내가 결혼을 안 해서 특별 공급을 못 쓰셨던 분들 모두 다 지원하셔야 됩니다. 즉 이렇게 청약 문턱이 낮은 만큼 경쟁률도 정말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루원시티 대성 베르일 더 센트로, 즉 대성 베르일 2차였습니다. 이 단지의 무순위 공고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또 유용한 청약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